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원 해주고 계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정기원 해주고 계시는 운누나이 27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원 해주고 계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계정에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태소 분석기 키위 개발하신 이제 이민철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 방송을 듣고 네, 우리의 오래된 후원자이신 귀동량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한 명의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유저로서 이민철 전 의원님과 같은 오픈소스 개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키위 알버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김 팀장님의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 개정판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KONLP와 키위의 성능을 비교하는 챕터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라고 귀동량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저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숙제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일이라 언젠간 해야 될 일이에요. KONLP를 언제까지 쓰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우리 박 박사가 좋은 패키지를 개발해줘서 옛날엔 제가 핑계를 댈 수 있었거든요. 대안이 없어서 KONLP 써야 된다는데 이제 핑계를 못 대요. 그래서 곧 개정판을 쓰게 되면은 박 박사의 패키지를 이제 주요하게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 예상합니까? 개정판? 글쎄요. 제가 움직여야 넘어가시죠. 움직이는 거라 미래의 저를 제가 넘어가야겠네. 가늠할 수가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네. 엘버드도 사실 버전 업할 게 조금 있어갖고 겸사겸사 더 좀 잘 정비해서 책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왜 제가 그거를 걱정하는 거냐면 아시겠지만 모든 분석의 시작이 한글은 형태소 분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내용이 다 바뀌거든요, 책이. 그래서 그죠. 네. 거의 새로 쓰는 수준이 되는 거라서 뭐 함수 뭐 코드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결과물까지 내가 설명을 하게 되니까 책에서. 그래서 거의 새 책을 쓰는 것 같은 작업이 될 거라 약간 겁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70화에 막이 올랐습니다. 와, 벌써 170이에요. 맞아요. 170이에요 벌써. 참 그렇게 됐군요. 네. 저는 근황 시간인데 우선 카메라를 좀 다시 바꿔봤습니다. 지금 좋은데? 네, 뭔가 원래 느낌이 좋은데? 그 휴대폰 카메라 연결하던 거 시도를 계속 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했었는데 구글 크롬을 꺼야지 된다는 거를 그 다음에 알게 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녹음 몇 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우선은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죠? 해상도도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받았고 뭐 카메라 지금 목소리만 로봇 목소리 안 나오면 이대로 당분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결국 장비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세팅의 문제였던 거네? 아니죠. 노트북 장비의 문제인 거죠. 아, 그래요? 그랬구나. 메모리가 32기가지만 부족했다. 그렇군요. 네. 또 있는데 근황이 뭐가 있냐면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네. 처했구나. 이번에 대량 구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용 대량 구매를 한번 했는데
그거를 어. 방치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넣을 데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오늘 아니 며칠 전에 정리를 해서 한 몇 권 뺐지? 한 20권 넘게 뺐나 봐요. 어. 이제 아웃데이트드 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안 쓸 거라는 게 확실해진 것들 이런 애들 다 정리했어요. 그래갖고 아유, 속이 후련하시겠네. 맞아요. 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책장에 이제 안 본 책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지. 앞쪽으로 나온 애들, 숨어 있던 네. 애들. 이제 아, 딴 데 박아놓고 우선은 이거 그쵸. 다음에 봐야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쌓여갖고 이제 어. 책장에 들어가서 외면할 수 없는 애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왔군요. 맞아요. 근데 음. 도대체 요즘 책을 못 봐갖고 사놓고서는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뭐 책은 이제 사 놓으면 그 중에 일부를 보는 거죠. 뭐 어떻게 산다고 다 보겠어요. 네. 김 팀장은 애기 뭐 애기 소리 없습니까? 난다. 그러니까 이게 볼륨을 키웠더니 우렁차다, 그런다니까? 우렁차. 되게 아마 우렁차네.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아까 타이밍 어. 놓쳤는데 아마 지금 음.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기 있는 집 같다. 방송 아이, 배경으로 이렇게 BGM으로 깔리고. 원래 그동안도 좀 났었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 소리를 제가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더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 예, 예. 원래도 배경이 있긴 있었어요. 그 그럼요, 전에도. 그럼요. 근데 예.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구나. 편집하면 들려요. 편집하면 아, 저 멀리서 이제 어, 첫째가 소리친 소리랑 이제 어, 애기 운 소리랑 뭐 이런 거 다 들려요. 어, 아마 볼륨 최대로 들으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어. 박박사 부금. 아이들 소리. 김 팀장은 뭐 근황 뭐 없습니까? 뭐 요새도 계속 교육이 많은 시즌이어가지고 뭐 교육한다고 정신없죠. 이제 책 그러니까 마감했더니 계속 교육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치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인가 많은가요? 오프라인 교육이 많은가요? 둘 다 많아요. 지금 둘 다 진짜. 혼자해서 많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즌이라 어디는 음, 오프라인을 원하고 어디는 온라인을 유지하길 원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온라인이 좋은 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의다 보니까 출퇴근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면 약간 회사 업무 성격상 뭐 출퇴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강의쯤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진짜 아까운 거지. 그렇죠. 맞아요. 네, 굳이 뭐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특히 이런 그 뭐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과 관련된 교육은 온라인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이 코드를 더 잘 공유해 줄 수 있고 잘 보여줄 수 있고 하니까. 보여주기가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수월하다. 프레젠터 이렇게 띄워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그게 코드가 잘 보이기가 어렵고 눈이 굉장히 피로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음, 하면 각자 자기 모니터로 보는 거니까 LCD 모니터로 깨끗한 화면에서 코드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네. 전달하기에 나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면 항상 코드나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슬랙 같은 그런 협업 도구들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네네.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워낙 다들 이런 툴들 쓰는데 익숙해져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야 점점, 막 툴 쓸 줄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러느라 시간 쓰고 이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이럴 약간, 바에야 내가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그죠. 굳이 온라인으로 작업한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하이브리드 하기 들더라고요. 시작하면 사실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구들 처음부터 세팅 잘 돼 있으면 도움받기 좋잖아요. 맞아요. 대비가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약간 방치하는 감이 없잖아 있다가 온라인 음, 때문에 억지로 써보고 나니 이제 혜택을 알게 되고 세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이제 오프라인 할 때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도 또 수월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퀴즈 같은 거 내드리고 작성한 코드를 슬랙에 올려주세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음.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잘 따라하고 계시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슬랙에 코드 올려주시면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코드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빛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이면? 그게 내공이 제가 그 정도가 안 돼서, 예, 눈 저를 똘망똘망하게 쳐다보고 있으나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예, 정말. 예, 그거 판단하기 쉽지 않죠. 무슨 아주 티나는 눈빛 분들이 제가 알지만, 눈빛 못 예. 보는 것 때문에 오프라인 싫어하시는 강사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런 거 있죠. 이제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게 좀 어렵긴 하잖아요. 대면이 아니니까. 그죠? 뭐 맞아요. 그런 면도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교육 효과성만 놓고 봤을 때는 온라인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나. 뭐 이거 물론 이제 이거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혹은 뭐 코딩과 관련된 교육에 한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음, 교육 뭐 어떤 내용의 교육이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메인 컨텐츠 좀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저희가 데이터올릭 사상 처음으로 영상 전용 컨텐츠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야, 드디어 아, 드디어 유튜브로 넘어온 지. 진짜 유튜브로 진짜 유튜브에 맞는 컨텐츠. 네. 아니 뭐 근데 사실 뭐 약간 ASMR처럼 그냥 저희 계속 목소리 듣는다는 느낌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이제 화면을 어쨌든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봐야 실제로 이해를 하려면 화면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 요런 상태는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그전에 한번 제가 강조했던 에피소드인데 R 만들 때는 패키지가 꼭 필요하다. 패키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R 전용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이게 패키지 일반으로 확대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설명을 해 보려고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패키지가 어떤 쓰임이 있고 실제로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R 패키지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뭐 R 패키지를 만드는 생태계 전반들을 한번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팟캐스트로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번 컨텐츠만큼은 유튜브에서 한번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 박사가 준비해 놓은 화면을 이렇게 직접 띄워놓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멤버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이 얘기 한 번도 안 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채널에 설정? 맞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게 단가? 그게 죠? 단가? 구독, 좋아요, 알림 어, 설정이 답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이참에 한번 네,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R 패키지 만들기를 제가 한번 김 팀장한테 설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비워놓은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더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김 팀장이 꼭 필요한 거다 싶어 질문을 주신다면 그쪽을 좀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시간 내에 내용들이 끝날 수 있을 텐데 비어 있는 채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든지 아니면 반응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은 패키지가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뭐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들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의 수트가 기본이 있고 그 기본이 개발 언어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몇 가지 그 피터 파커가 추가 기능들 막 이렇게 선택해 갖고 한 번에 다시 만들어 갖고 입잖아요. 근데 만들어 갖고 입을 때 선택하는 것들이 추가 패키지 정도가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크롤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필요한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그 패키지가 기본 언어에 처음부터 제공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제공을 하거나인 상태가 될 텐데,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제공을 해준다면 그냥 바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관리해주는 개념이 패키지일 텐데, 패키지라는 건 거의 모든 언어에서 가지고 있고 어, 메인 언어 관리 쪽에서 다루는 표준 패키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어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서드파티 패키지, 벤더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인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발자들이 서드파티 패키지를 만들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R이랑 R 패키지이니까 우선 R 스튜디오를 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야, 우리 방송에서 알스튜디오 화면을 열어놓게 되다니. 어, 네, 뭐 재밌네요. RStu디오는 다들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각각의 네모난 공간을, 그리고 그 공간마다 뭐 environment, 콘솔, 파일,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켜면 소스를
유즈라고 하는 페인 이렇게 4가지 정도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는 지금 패키지를 만들 거니까 패키지를 만들 때 필요한 그걸 만드는데 편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패키지를 좀 설치할 거예요. 인스톨션 패키지를 해보면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유즈디스입니다. 유즈디스라는 패키지가 있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유즈디스를 하게 되면 저는 쓰고 싶은 함수가 create 패키지라는 함수를 아예 제공해요. 유즈디스에서.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경로의 패키지명 같은 걸 써야 될 텐데 오늘 제가 뭘 만들어 볼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한 3가지 정도 후보가 있었는데 그래 김 팀장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저의 실질적인 고민인데 하나는 그 코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띄어쓰기 패키지가 지금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새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패키지 만드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data.go.kr에 SDK 같은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동안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가 있지? 그 R 데브팀의 디스코드가 있는데 디스코드에 뉴스를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그 R 위클리.org에서 나온 뉴스를 보내주는 액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패키지로는 좀 안 어울리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앞에 2개 중에 골라볼까요? 첫 번째 거요. 띄어쓰기를 네. 코스페이싱. 당연히 왜냐면 네. 왜냐면 박 박사의 엘버드 패키지하고 맥이 닿고 같이 그죠. 쓰기에 좋은 패키지이고. 예. 맞아요. 그거랑 연속해서 최근에 있었던 그 헤이트 스코어 같은 거 좀 잘 묶으면 감정사전 오, 아니면 감정 기능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이거 한번 좋아요. 해봐야겠다라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페이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순 없고 뭐 코디바이더 뭐 이런 이름으로 할게요. 디바이 일단은 그 코스페이싱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얘기해주시면? 네,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딥러닝 모델로 동작하는 한글 문장 띄어쓰기 패키지이고요. 전희연님께서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셨고,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벌써 이걸 그게, 이용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코스페이싱 띄어쓰기를 쓰면?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문장을 띄어쓰기를 잘 해줍니다. 그러면 띄어쓰기 엉터리로 되어 있는 텍스트 문장을 넣어주면은 네.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잘 넣어가지고 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필요 하는 없을 게?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용하는 띄어쓰기를, 사람들은? 그죠. 띄어쓰기를, 형태소 분석기가 어떤 정보로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형태소의 위치라는 걸 쓸 때 띄어쓰기 자체를 정보로 쓰기도 하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 분석될 여지가 있는 문장들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겠죠. 음, 그쵸.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근데 한번 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을 하면은 띄어쓰기가 안 맞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알아보기 편하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현실 텍스트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의 정도의 맥락이고 물론 이 모델이 그 뉴스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성능이 엄청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아까 그럼요. 말한 아니 것처럼 사람이 네. 띄어쓰기 맞춰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죠. 그쵸? 네, 처음부터 그거랑 교정을 일일이 하는 비교하면 거에 비해선 나은 거죠. 좋습니다. 저는 원래 기본 경로에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고서 거기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특별하게 해놓은 건데 보통은 여기 그냥 이 create 언더바 패키지 함수 명령어에 그 패키지 이름만 보통 많이 넣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 디바이더 스펠링 이거 맞나요? 원래 가장 어려운 게 이름 짓기입니다. 요거로 맞다고 치고 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뭐 경로의 폴더도 만들고 프로젝트 설정도 해주고 스크립트 파일 몇 가지 만들고 뭐 디스크립션 파일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RStudi오를 켜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설정할 것들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Git을 써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이거는 코드니까 코드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Git도 사용해야 되고 GitHub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Git을 사용한다고 할 거예요.
사용할래요? 그러면 뭐 지금 이거 시작할 거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네 하면 됩니다. 전부. 재시작해야 되는데 괜찮니? 재시작도 해주십니다. 그럼 알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냐면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근데 그게 패키지인 설정으로 미리 파일들을 준비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 말했듯이 디스크립션 파일이 있어야지 얘를 이 폴더에 있는 프로젝트를 패키지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제가 지금 git을 쓴다고 설정을 했어요. git 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여기 git 페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git을 쓰면서도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GitHub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호스팅 사이트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가장 유명한 GitHub이라는 걸 그냥 쓸 겁니다. 저는 이 GitHub을 어떤 설정, 내 계정이 뭐고 연결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명령어만 치면 동작을 합니다. 그 SSH로 키를 등록해두고 있어서 그 GitHub의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올려주고 커밋도 다시 할 거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네 다시 한다고 그냥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GitHub이랑 지금 이 로컬에 있는 Git이랑 연결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웹창이 떴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원래 없던 프로젝트인데 이 코어 디바이더라는 레포가 새로 생겼어요. 지금 방금 업로드 된 그러네요. 거라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분 전에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네요. 네, 제가 만들어서 조금 전에 다 커밋까지 한 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로 올라와서 지금 업로드 돼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GitHub에 저희가 만드는 코드가 올라가서 연결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연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Git에서 위에 있는 GitHub 레포지토리라든지 이 브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 끝났습니다. 할 게 아직 많지만, 왜냐면 저는 그 크랜이라는 걸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스크립션에 이것저것 먼저 작성을 해요. 뭐 이게 제목이 뭔지, what the package does, 그러니까 이거는 띄어쓰기 하는 패키지입니다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이 패키지를 만들었냐 라는 걸 쓰는 거고, 지금 그동안 계속 김 팀장이 질문을 해봤던 버전에 대한 정보도 여기 있죠. 이 그리고 밑에 디스크립션을 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디스크립션이 패키지에 대한 기본 정보 같은 거예요.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크랜에서 패키지에 대한 소개나 설명, 그 다음에 관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크랜의 패키지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건인 거군요. 이런 정보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서 부분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리자한테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메일 정보가 들어있죠. 이 그러면 이메일이 지금 이 양식은 크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R 패키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허. 그 원래 밑에 2줄, 3줄, 4줄 정도가 원래 없었을 텐데 기본으로 만들어진 건 여기까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GitHub이랑 Git이랑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itHub을 쓴다고 등록하면서 이 2개가 추가된 거예요. 아, 추가 정보를 예, 넣어준 예, 거군요. 예.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거 패키지 쓸 때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얘기해라 라는 정보고요. 버그 리포트라고 돼 있죠. 여기 이슈 작성하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GitHub에 연결하는 순간 저런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진 거예요. 내가 네네네. 써줄 필요 없이. 오, 맞아요. 아까 매우 그 편하네요. 유즈 GitHub 명령을 쓰면 이걸 해줘요. 아하. 그리고 저는 특별히 다른 라이센스를 쓸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use this package를 쓰면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라이센스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MIT를 따라서 할게요. 그러니까 내 패키지의 라이선스를 뭘로 가져갈 건지를 정해주면, 네. 그러면 이 디스크립션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죠. 우와. 방금 변경이 네. 됐고 여기에 파일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파일도 생성해줘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라이센스 파일이랑 라이센스 MD 파일 2개 있고요. 그 안엔 뭐가 있어요? 라이선스 정보가 들어가 있나요? MIT 라이센스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라이센스 MD 들어가 보시면 MIT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 이 라이센스의 글 전문이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아하. 근데 이제 MIT는 굉장히 짧은 애라서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요거에
뭐 코디바이더 써 그냥 이렇게 이름이 직접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그냥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설정을 해두면 제 이름을 직접 넣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귀찮아서 그냥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제 정보를 추가해서 넣어야겠죠? 저도 조금 귀찮으니까 그 전에 썼던 거를 복붙하겠습니다. 제가 왜 복붙하냐면 저는 정보가 조금 더 있어서 그래요. 기존에 만들었던 패키지인 엘버드에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겼어요, 저는. 패키지 개발자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정보인 거군요. 맞아요. 보시면 뭐 이름이 있고 롤이 있는데 요게 어서랑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 메인테이너란 뜻이고 여기 이메일 있고 이 코멘트는 추가 정보인데 ORCID라는 게 약간 뭐지 학자 번호 같은 거예요. 여기 음흠. R 패키지는 이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지 아니면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통계 분야 학계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정보학, 의료공학 아니면은 그 금융공학 이런 쪽 학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를 특정하기 위해서 요 이메일뿐만 아니라 요런 그 구글 어. 스칼라 같은 그거 내 다른 책에 달려 있는 ISBN인가? 뭐 그런 맞아요 것 그런 거예요. 같은. 아하. 네네네. 뭐 우리나라도 보면 얘 왜 그 연구자 등록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흠. 네, 여기까지 달았던 것 같고요. 요게 패키지 설명 문서 기본으로 네, 들어가야 하는 설명 기본으로 문서를 들어가야 만든 되는 거고. 설명 문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use this 한 패키지의 명령을 꽤 많이 좀 더 쓸 거예요. 락시젠 MD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그때 보여드렸던 R 코드에 주석으로 설명을 달면 그거를 헬프 페이지 문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애거든요. 오. 그래서 이걸 사용합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되고요. 근데 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쓰는지 이렇게 여기 기본값으로 작성을 좀 많이 해두더라고요. 요 두 줄이 생성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는 리드미 써야 됩니다. 리드미 MD랑 리드미 RMD가 있어요. RMD는 이 리드미라는 게 디스크립션 파일은 R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랜에 사용하는 메타 정보고 리드미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는 꼭 읽어야 되는 정보예요 같은 걸 작성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MD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RMD도 사용할 수 있어요. RMD로 사용하면 RMD 내에 이제 그 결과물들을 붙여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RMD로 만들면 그 MD로 동작하는 다른 추가 주변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쓸 때 불편해져서 저는 그냥 MD로 음. 만드는 편입니다. MD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리드미 MD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어허. 그럼 기본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있는 게 네. 패키지 설명서 만들어 하면 만들어 준 거군요, 지금. 네, 맞아요. 맞아요. 설명서 골격 만들어 같은 걸 한 거죠. 아. 네. 그러면은 the curve core divider is to 뭐 divide Korean sentence 이런 거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인스톨레이션 기본값이 있고요. example 코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아. 것처럼 네. 이걸 일일이 타이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수정해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본 골격 같은 걸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저도 좀 음. 약간 되게 기본적인 것만 쓰는 거예요. 아. 한 단순 땀 한 방법을 해야 땀 될 만들 게 필요 없이 목차를 기본적으로 짜서 단순 방법을 해야 될 게 주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써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그렇군요. 네. 여기에는 조금 수정은 좀 해야 돼요. 여기 인스톨레이션 부분이랑 example 부분은 저는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다가 두면 RMD로 써야지 결과물을 붙여서 쓰게 될 텐데 저는 여기다가 아, 안 달고 MD니까. 예, 따로 문서를 다시 작성해요. 그게 음흠. 낫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튼 그렇고 또 써야 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use 패키지 닥이라는 게 있어요. use 패키지 닥은 뭐냐면 이 패키지에 대한 기본 문서를 만들어 줘요. 이렇게. 코디버 코 디바이더 패키지.r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 몇 가지 기본적인 그 패키지 설명 문서 중에 제일 상위에 쓰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를 기본으로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R 소스 폴더 내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또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파이프 연산자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use 파이프. 그러면은 오.
파이프 연산자를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utility 파이프라고 매그니터의 파이프 연산자를 불러오는 기본적인 설명 함수가 설명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긴 아직 안 했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패키지 사용할 때는 이 파이프 연산자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use 팁을도 해볼까요? use 팁을. 그러면은 팁을 자료형을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몇 가지 이런저런 수정 작업을 하고 나는데 얘가 어떻게 해주냐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패키지 .r 스크립트에 보면 이렇게 팁을 불러오는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돼 있고 다음부터 가이드도 나옵니다. 여기 너 다음에 문서화할 때 리턴 부분에다가 이렇게 복붙해줘 라고 작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서에 제가 R 설명서 중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R 설명서라는 거는 함수 매뉴얼을 말하는 네, 건가요? 함수 매뉴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여기 get 함수 사용하는 데 설명되어 있어서 있네요. 네, 요거를 복붙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설명을 하죠. 어떤 설정들 갖고 나오는 값들이다. 아니면 어떤 함수 같이 참고해 써라. 이런 걸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달아놨다는 거군요. 네네. 여기서 만들면서 제공해주는 가이드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R 코드 함수가 들어가 있는 R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거기 주석을 써야 되는데 네, 거기에 꼭 넣어야 되는 얘기들을 얘가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주석 쓰는 것까지 챙겨주는 거네? 그럼요. 그렇군요. 너 R 코드에다 설명서 쓸 때 이런 거 써야 돼. 알았지? 요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와, 저는 그러면 지금 그렇군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해야 네.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당장 디바이더 함수가 있어야겠죠? 디바이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제 함수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본체를 만든 건 아니고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먼저 한 거군요. 맞아요. 기본적인 얼개를 틀만 다 잡은 거죠.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함수를 짜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순서가 원래 이런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 핵심이 되는 게 함수니까 함수 짜는 걸 먼저 할 것 같은데 지금 박 박사는 그게 아니라 틀을 먼저 잡았잖아요. 네. 이 순서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틀 잡는 부분이 지금 제가 얘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데도 저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한번 문서라든지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게 개발 자체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 디스크리션에 이미 잔뜩 썼어야 되는데 지금 쓰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간 거거든요. 여기 타이틀도 써야 되고 디스크리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거고 어떤 식으로 만들 거고 이런 걸 이제 같이 구상하게 되는 거군요. 그죠. 기획을 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함수를 먼저 짝으로 들어가기 요게 아니고 요런 생각들을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리드미에도 사실 example 코드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먼저 쓸만한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저는 이제 안 쓰고 있었던 거고, 지금 제가 디바이더라고 말을 꺼낸 이유 자체가 이 패키지는 기능이 단순해요. 코스페이싱 같은 경우도 함수가 하나 있어요. 스페이싱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디바이더라는 함수 하나만 있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더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했고, 지금 제가 얘를 먼저 만든 이유는 만들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테스트 코드라는 건 얘가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코드. 네. 그래서 use test-dat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test-dat. test-dat은 R에서 패키지의 테스트를 도와주는 패키지의 이름이고요. 여기 use test를 통해서 테스트를 만드세요라고 또 작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디바이더의 테스트를 작성할 겁니다. 여기는 테스트를 작성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여기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테스트댓 패키지를 불러오는 스크립트,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테스트댓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use 테스트 한 다음에 디바이더라는 명령을 수행했었는데 그때 요 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저한테 켜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를 실행해보면 간단한데 여기 보시면
빌드에 테스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윈도우라서 컨트롤 쉬프트 T로 돼 있네요. 수행을 해보면 지금 위에 있는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걸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잘 끝나네요. 음.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 박사입니다. 하고 뭐 소스 그다음에 디바이더 했을 때 결과가 이대로 나와야겠죠? 띄어쓰기를 없앨게요. 그래야 돼요. 제대로 작동해서 예상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코드인 네,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는 안녕하세요 띄고 저는 띄고 박 박사입니다라는 동작이 잘 수행해야지만 테스트가 통과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함수가 네, 잘 작동해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은 단축키로 네, 단축키로 했어요. 네, 당연히 실패하겠죠. 페일 그렇죠. 났네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 액츄얼이라는 게 지금 함수가 실제로 저한테 준 결과물이고요. expected는 제가 기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네. 명령어가 여기 테스트 that도 expect equal도 전부 테스트 that이라는 패키지의 함수예요. 아하. 그래서 expect equal은 같기를 기대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 이제 디바이더 부분에서 뭔가 수정을 하나 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그냥 센트를 그대로 바로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스트를 수행을 해보면 지금 패키지를 다시 설치한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여기 액추얼이 바뀌었죠? 리턴 그대로 동작하는 걸로. 입력한 애를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됐고 expected는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함수를 작동한 결과물을 지금 같이 보여준 거군요. 맞아요. 음. 그래서 여기 테스트 코드의 설명도 여기 뭐 디바이더 이름들을 달 수 있어요. 이 테스트의 이름들을. 테스트의 이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띄어쓰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네. 내가 뭐 지금 무슨 테스트 하는 겁니다라고 네, 이름을 맞아요. 달아주는 거예요. 네네. 네네. 예를 들어서 알버튼 테스트가 있었나? 여긴 테스트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함수가 네. 많으니까. 네, 여러 함수들에 대한 테스트를 달아놨고 각각의 테스트에도 이렇게 한 개짜리도 있지만 아웃풋이 있다. 다양한 함수라고 하면. 네, 여기도 보시면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는 토크나이즈에서 스타버드가 동작하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달려 있는 거고 여긴 스타버드 그 자체를 체크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이제 사용자랑 인터페이스 하거나 결과물이 기대되는 모양으로 테스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뭔가 여기 에러가 났거나 이런 게 있네? 라고 한다면 버그가 있거나 한다면 버그가 동작하는 걸 재현하는 테스트를 작성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코드를 수정하면 저는 이제 버그를 해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리팩토링을 해야 돼. 코드를 다시 써야 돼. 라고 하면 기존에 제공하는 기능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몇 가지 더 수행을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이 테스트를 GitHub 액션에서 실제로 수행을 대신해줘요. GitHub 액션이라는 거는 GitHub에서 이걸 해준다고요? 테스트를? 네, 맞아요. GitHub 액션이라고 하는 그 자동 수행 컴퓨터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 수행 컴퓨터 같은 거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이 이 액션이라는 거고 액션에 이런 스크립트 야물 파일을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GitHub 액션의 템플릿 양식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GitHub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요 양식에 맞게 일을 시키면 된다. 네, 뭐 언제 동작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떤 일 할 거예요? 같은 걸로 돼 있고
여기 use GitHub ac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패키지의 테스트 코드, 그 다음에 잘 설치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여러 컴퓨터에 설치해서 확인을 하는 액션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작성을 한 거죠. 보시면 음, 맥이랑 윈도우랑 우분투에 설치되고 아까 작성한 테스트 코드가 잘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설치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설치해요. 깃허브에 있는 공간에. 깃허브에 있는 그 깃허브 액션이라는 공간에 가짜 어, 대신 컴퓨터를 만들어 주거든요. 우선 이거 액션 동작하는 걸 한번 볼게요. 테스트 코드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클라우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가상 컴퓨터가 있고 그 안에서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어허. 이걸 깃허브의 코드가 수행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PR을 받는다든지 뭐 메인 브랜치에 커밋이 달린다든지 머지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동작할 때 이 액션을 실행시켜줘라는 뜻이고, 지금 한번 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메인으로 바로 그냥 실행을 했기 때문에 동작을 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액션이라고 있고요. 네. 여기 방금 제가 올린 거니까 요거 돌아가는 거 봐볼게요. 애드 액션에 대해서 뭐 체크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들어가서 보시면 요 5대의 컴퓨터에 패키지를 설치하고 아까 우와, 작성한 테스트댓 코드를 실행해서 테스트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요. 우와, 우와, 이건 좀 놀랍다. 그래요? 응, 내가 안 그러면 이걸 언제 일일이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R이랑 뭐 디펜던시 패키지 설치하고 테스트 체크하는 것까지 동작을 수행을 할 거예요. 얘는 한 5분?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미리 얘가 그동안. 자동으로 서로 다른 OS에서도 이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를 지금 체크해준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와, 제가 엘버드를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요런 거죠. 테스트 여기 있다. 제가 몇 가지 파일 수정 상황을 거치고 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 테스트 결과가 아, 어땠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체크할 패키지스라고 가보면 빌드는 잘 끝났고 테스트도 잘 수행을 했어요.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라는 걸 리포트를 받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OS별로 따로 되어 있다는 거는 특정 OS에서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런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 R 소스로만 코드 작업을 하면 그렇게 생길 일은 많지 않아요. 이제 음, 다른 C++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디펜던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냐, 자바가 설치되어 있냐, 혹은 이제 리눅스의 경우라면 그 동적 라이브러리나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다른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 쪽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음, 예를 들면 엘버드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고생했던 게 여기는 윈도우에서 계속 실패했네요. 아마 윈도우에 이거는 엘버드니까 키위에 그 사전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를 각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윈도우만 그래요. 다른 애들은 소스를 갖고 와서 컴파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동작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윈도우 쪽에서는 여러 번 실패가 있었어요. 음, 이거는 제가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윈도우에서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코드를 추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추가 수정을. 아하. 네네네. 패키지에 이제 각각의 OS에 대해서 대응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물론 오. 윈도우가 유난히 다른 대응을 하도록 작성하게 돼 있어서 좀 짜증나지만 어쨌든 자기만 혼자.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윈도우를 훨씬 많이 쓰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윈도우죠. 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커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리지는 뭐냐면 테스트가 실제로 코드를 얼마나 커버하는가라는 걸 알려줘요. 퍼센트로. 그래서 여기 코드 컴브라는 게 달리고 이걸 추가해서 커밋을 해볼게요. 어떤 변경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디스크립션 파일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사용해야 되는 패키지, 그 다음에 이 패키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용할 때 말고 쓰는 패키지들은 서제스트에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테스트넷은 테스트만 하니까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 커버리지를 체크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배지라고 있어요. 이 배지가 뭐냐면 지금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한 3, 4개 정도가 추가됐는데 add 커브 R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작을 수행을 몇 가지 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제가 커밋을 하고 메시지를 쓴 다음에 푸시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여기 깃허브에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리드미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추가됐어요. 이걸 배지라고 불러요. 아, 네. 귀엽다. 이런 음흠. 실제로 몇 가지 것들의 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저 다른 실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아, 그래서 아까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네네, 그쵸. 그래서 여기 라이프 사이클, 이거는 이제 이 패키지에 API가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런 정도의 익스페리멘탈, 뭐 스테이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리고 정하는 거죠? 제가 정하는 거죠, 작성자가. 개발자가. 네. 예. 요런 그리고 상태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크랜에 몇 버전이 올라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R 유니버스도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R 유니버스는 크랜이랑 다르게 그냥 그 PIP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NPM이라든지 판다.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의 그 공개 패키지 저장소라는 게 있어요. 관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전 검수라는 걸 하지 않는 패키지 저장소라는 게 있는데, 이 R 유니버스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요. 어허. 그래서 검수를 안 해요, 그러면 크란처럼? 네, 검수 안 해요. 오. 여기는 그래서 개발용 올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것들이 몇 개 올라가져 있고, 이거 프레젠트 스피치 같은 경우는 크랜에 안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얘가 장점이 뭐냐면 그 리모트라든지 데브툴즈라든지 이런 패키지를 안 쓰고 안 바로 쓰고. 인스톨 패키지스를 할 수 있게 그런 어. 설치 명령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뭘 고치냐면, 그럼 크란에서 찾아보고 없으면은 R 유니버스에서 까는 그런 식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 인스톨 레포를 패키지 써줘야 돼? 예, 명령어에 예. 추가로 써줘야 돼요. 어떻게 음, 써주냐면, 요거는 크란 게 아니야? 라고? 이건 크란 게 아니라고 써줘야 되고, 네. 어, 요런 식이죠. 저는, 아, 그게 그 주소가 되는 거군요. 네, 이 레퍼지, 뭐지? 이 패키지가 호스팅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라고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아, 따로 하는 거고, 이거는 얘보다는 여기 들어가겠지? 네, 요런 식으로. 음. 그러면 또, 마치 내 서버가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주소가. 맞아요, 맞아요. 아, 느낌이 네, 아니라 실제 그런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네. 이거를 실제로 호스팅하는 무언가를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걸 대신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아, 유니버스. 이 설명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크랜에서 설치하려면 요 명령을 쓰시고요. R 유니버스에서 개발 버전 설치하시려면 이걸 쓰세요. 저 위에 크란 not yet은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쓴 거예요. 아직 안 아, 올라갔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아, 거죠, 제가. 예. 네. 그래서 또 이 리드미 업데이트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add installation guide in readme.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푸시까지 했고, 까지 하면, 네, 여기에 이제 설명이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제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도 하나 지금 작성이 끝난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R 유니버스는 거기까지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마무리로 패키지 다운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 다운까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패키지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거만 추가하자. 잠시만요. 이 함수가 설명서를 다는 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divide sentence of Korean. 맞나요? 무식하게 쓴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함수의 제목이에요. 함수의 제목을 썼고, 여기에 뭘 써야 되냐면 파라미터 cent라는 걸 써야 됩니다. cent는 코리안
센텐스 뭐 프리랜 센텐스까지만 하죠. 뭐 작성하기 좋은 문장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가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사용자가 설명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익스포트라는 걸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 패키지에 실제로 노출되는 기능으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노출되는 기능이란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빌드에 보시면 다큐멘트라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함수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락시젠 툴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큐멘트를 수행을 하면 지금 여기 부분을 가지고 와서 다큐멘트를 만들어줘요. 그게 여기 맨 파일에 있습니다. 맨 파일에 들어가서 보면 디바이더 rd라는 파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아까 작성한 그 짧은 거 갖다가 요런 문서를 만들어줘요. 아, 오, 이게 아래 설명 문서의 양식이에요. 그러네. 네. 오, 근데 아, 제가 저걸 저거를 얘가 뽑아 와가지고, 네. 오, 저걸 직접 쓰고 싶지 않으니까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양식 맞춰 쓰는 건 매우 귀찮아서 그냥 안 하게 되겠죠. 맞아요. 오, 이걸 그래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맨이라는 폴더가 지금 없다가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방금 저 다큐멘트 때문에 만들어져서 그렇고 어, 제가 지금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면 체크 요걸 누르면 제가 아까 그 GitHub 액션에서 실행해 주는 거를 로컬에서 한번 수행해 볼 수 있게 돼요. 요건 체크를 그냥 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인스톨 앤 리스타트를 하면 요 부분에서 요 익스포트를 기준으로 그 네임스페이스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렇게 익스포트라는 동작을 수행해 줍니다. 요게 있어야 이 패키지를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름 했을 때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위치에다가 넣어줘요. 이게 없으면 음, 동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요것도 저희가 쓰기로 한 것들이잖아요. import from이라고 돼 있는데 요 패키지에 요 함수들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외부에 노출시켜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음, 지금 여기까지 수행을 하면 뭐가 된 거냐면 설명서 아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설명서 만든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스톨 앤 리스타트. 이거는 R 스크립트만 있는 거니까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파일들을 가지고 빌드를 하고 빌드한 것 때문에 설치를 해서 라이브러리까지 불러와 줍니다. 그러면은 디바이더 네,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여기 어허. 지금 설명 뜬 거 보이시죠? 요게 아, 아까 맨 위에 썼던 제목이고요. 아, 이게 나오는 거를 얘기한 거였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거를 헬프 페이지를 만들어 가서 보시면 아까 작성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디바이더 센트 어, 유시지 그 다음에 아규멘트 파라미터는 코리안 센트로 센트가 들어가진다 라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지금 요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가지고 패키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패키지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시간이 바쁘네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걸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다운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는 뭔가 워크플로우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좀 해놓고 유즈디스를 여전히 쓸 겁니다. 유즈디스에 유즈 패키지 다운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틀의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패키지 다운.yaml 파일이 이제 설정 파일이고요. 그 사이트에 그 다음에 페이지스까지 누르면 아마 브랜치랑 뭐 여러 가지 다른 설정들을 막 해줘요. 저야 뭐 감사한 일이죠.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요 기본 설정이 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한꺼번에 복붙 해온 거 좀 쓸게요. 네,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치, 좋아요. 그러면 뭐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테마 패키지를 쓸 거고 뭐 폰트는 뭘 쓸 거고 구글 어니티스는 뭘 달 거예요. 이런 정도로 달아져 있는 거고 이거를 바로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런저런 전체적인 골격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것도 지금 GitHub 액션으로 돌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네, 여기 있다. 여기에 이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빌드해서 빌드한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필요한 설명 문서라든지 리드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뭐 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라서 이거 액션이 필요하고요. 지금 아마 네, 여기 웹사이트도
제가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아마 GitHub 세팅에 들어가서 보면 페이지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어느 동작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지금 이 액션이 끝나면 됩니다. 이 액션이 끝나면 사이트가 만들어질 테니까 요거까지 우선 하고, 저희 요거 기다리는 동안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죠.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그래요. 같으니까. 네. 네. 다른 거 설명해 드릴 것도 많은데 뭐 너무 주변부적인 것들인 것 같아서 그거는 우선 요걸로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사이트 뜨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하시죠. 네, 어떠신가요? 지금 뭐라 그러면 좋지? R 패키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골격들? 최소한의 골격들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로고 만들고 리드미에 이것저것 추가하고 한글 문서 추가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문서 추가 작성, 그다음에 실제로 함수를 작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GitHub 레포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슈를 만들고 그거에 해당되는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한 다음에 머지를 한다던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가면서 하게 되면 이제 종합적인 패키지 개발의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슈 만들고 패키지 뭐 함수 작성하고 어쩌고 등등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빨리 끝낼 수 있는 무언가 정도 하나 이슈를 잡아서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김 팀장은 어떻게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박박스 패키지 개발하는 과정을 이렇게 데모를 보여줬는데 패키지를 개발하는 과정도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구나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마치 그런 뭐 자동화된 문서 생성 도구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미리 다 짜주고 채워 넣는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아주 그 빈 종이를 열어놓고서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계속 생각하면서 구조화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그 박 박사가 알코올릭 채널에 올렸던 패키지 개발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떠듬떠듬 따라서 패키지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추가됐구나 하는 게 맞아요. 느껴졌어요. 그죠? 그때는 네. 쓰지 않았던 함수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 이 UseThis라는 패키지가 그러니까 패키지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패키지인 거잖아요. 뭐 이거 그 네. 역할에 한정하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이 패키지 개발 과정에 그런 생산성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생기겠다. 예전에 이거 유즈디스 없을 때는 도대체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옛날에 패키지 개발자들은 옛날에는 직접 그 템플릿 손으로 맞춰가면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자기가 처음 만들어 갖고 크랜 통과한 그 어떤 패키지가 하나 어, 있으면 다 거기서 복붙해서 썼겠죠. 그치. 그러다가 뭐 템플릿 하나 안 맞으면은 또 크란에서 반려당하고 막 이러면서 고생하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 그 새삼 그 고생한 옛날 그 선대의 패키지 개발자들한테 고맙다는 마음도 들고, 그분들이 고생을 하다 하다 보니 야 이거 자동화하자 이런 욕구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 유즈디스 같은 이런 패키지도 생긴 게 아닌가. 그 제가 그 왜 크란에 들어가 보면은 그 패키지가 업로드되는 그 주기 같은 게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 크란 패키지 등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엄청 네, 네. 기울기가 가팔라지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 이런 유즈디스 같은 이런 패키지 개발 자체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되게 빠르고 쉽게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태계가 이렇게 폭발한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주 좋게 보셨어요. 저도 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이런 도구들은 다 약간 그 R 립이라든지 R 오픈 사이언스라든지 몇 가지 단체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R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되게 중요한 것들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R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또 뭐 펀딩 프로젝트예요. 되게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중에 설명 안 했지만 제가 도움 받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 GitHub 액션 같은 경우도 패키지예요. 그 템플릿 패키지가 따로 있고 액션에 들어가는 그
이름을 그냥 썼잖아요. 그게 다 사전에 만들어져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펀딩 음. 받아서 미리 다 이 생태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잘 사용하라는 거죠, 쉽게. 그리고 음. 그것뿐만 아니라 R허브라든지 몇 개 다른 것도 더 있는데 아까 저희가 윈도우나 그 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리눅스는 시스템 디펜던시 문제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패키지마다 필요한 시스템 디펜던시 패키지 리스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럼 그거 제가 보고 그거를 그냥 세팅만 네, 해주면 되게끔. 제가 와. 그래서 그 시스템 디펜던시를 수동으로 설정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설치를 해줘요. 그거를.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그야말로 중요한 인프라들이네. 그죠, 그거 그죠, 그죠. 없으면 일일이 그런 언제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그죠? 제 설정하겠어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 각각의 음. 의존선 패키지 따라 들어가서 그 패키지가 필요한 시스템 패키지들 다 일일이 설치하는 걸 앞에다가 미리 수동으로 작성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 공통의 명령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음. 그리고 잘 이것이 오픈 끝났습니다. 소스다 하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이것이 오픈 이것이 오픈 소스입니다. 소스다. 네. 지금 빌드 명령이 잘 끝나서 이렇게 어. 사이트가 오, 페이지 예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 레퍼런스 들어가면 아까 설명서 작성해 놓은 게 오. 똑같이 나오게 아, 되는 이런 거고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네. 그냥 한 사실 큐에. 패키지 쪽에 여러 가지 정보가 이미 다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메타 정보들만 갖고 여러 사이트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고 아.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크랜에 똑같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더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 그리고 거 크라니콘 같은 디자인이 좀 투박하긴 하지. 옛날 그렇기도 스타일이잖아요. 하고 대표적으로 비네트라고 하는 게 빌드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되게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요 음. 웹사이트에만 추가로 작성해서 넣을 수 있는데 요런 엘버드의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비네트에 한글 넣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패키지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이렇게 웹사이트에만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아. 아하. 네. 그러면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 문서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R 마크다운으로 돼 있어요. 요렇게. 요거 때문에. 음. 그래서 리드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여기 이 문서에서만 사용을 하는 형태로 하죠. 근데 엘버드는 리드미도 썼던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었고 그리고 네. 아마 사실 패키지 작업의 꽃은 아까 말한 이 패키지 이름 정하기랑 이 로고 만들기입니다. 그래요. 그게 용의 눈을 찍는 그런. 맞아요. 너무 네. 오래 걸렸어요. 엘버드는 진짜 오래 걸렸고 아까 R 유니버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R 유니버스에서 나오는 대 패키지들도 꽤 많이 로고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로고를 만들어 놓은 게 보입니다. 다. 여기 보면 제 사진 아닌 애들은 다 패키지 아. 로고로 돼 있죠. 신경 많이 썼네. 그럼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쁘네요. 이거 나중에 스티커 만듭시다. 귀엽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N2H4 이런 애들이 없어. 옛날에 만든 거라. 예. 그리고 도대체 로고는 짐작도 안 가서 어.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어 오늘 사실 앨리스가 없어요. 그래 네. 갖고 훨씬 더 쪼끔만 하고 설명을 많이 할 거라고 짐작하고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지금 김 팀장과만 진행이 돼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음. 질문이 좀 적고. 예. 음. 그래 갖고 '잘 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실지 좀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태입니다. 음. 일단 패키지 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R 사용자들은 한번 쭉 보고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작업하는 과정도 한 번쯤 추가로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반응이 괜찮으면 더 디테일한 작업 순서나 방법들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약간 지루할 영상을 수 있는 시청해 부분들 주신 그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영상을 저희 얼굴을 봐주신 구독자분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